예, 오늘 일단 배시어 디브리핑에 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하고 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좀 지원도 좀 받아서 2018년부터 배시어를 3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박람회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왜 영국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박람회가 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죠. 예를 들면 북미 시장 규모가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요. 중국 시장이 한 120조는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국이 그런 중심이 되었는지 한번 영국이 그렇게 에듀테크 중심이 되고 또 배시오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이번 배시오의 의미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약간 역사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 영국 이름이 정식 명칭 뭔지 아시죠?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왕국이 합쳐져 있는 거죠. 1606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합쳐져서 1606년에 그레이트 브리튼기를 만듭니다.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의 기를 이렇게 합친 거죠. 그 1801년에 아일랜드랑 같이 통합을 하면서 현재 쓰고 있는 유니언 잭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3개 국가 왕국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교육제도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영국에 전체적으로 한 162개 정도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방교육청하고 학교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해주죠. 그러면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과정도 자기가 편성하고 선생님도 자기네들이 선임을 하고 그리고 수업 방식은 그 지역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영국의 교육부는 좀 늦게 생겼어요. 그 초기에는 지방교육청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해서 좀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010년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때 아카데미즈 액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아카데미 지원을 해요. 또 이와는 별도로 매년 한 10억 파운드 정도를 각급 학교에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0억 파운드라고 하면은 하나로 치면 대략 1조 5,600억 정도 되지요.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했더니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제 아카데미즈 액트에서 아카데미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카데미가 뭐냐면은 2000년 이후에 나온 새로운 학교 유형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중등학교입니다. 중등학교, 초등이 아니죠. 지역별로 각 지자체에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낙후 지역은 학교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양질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가 아카데미화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선발해서 전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바뀌는 것을 아카데미제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카데미즈 액트는 잉글랜드에 있는 공립 중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잉글랜드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를 아카데미로 바꾸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학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교육부 장관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는 못하고 전환 계획까지만 일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의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경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IT 기술 기반 교육 육성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서 1차 산업혁명의 영광을 재현하자.
뭐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The Year of the Code를 이제 선언하죠. 중요한 게 국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MS, IBM, 페이스북 등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공동 출자해서 교원 양성을 하고 이걸 토대로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로 들어가고요. 2016년 이후에는 이제 스템 디스커버리 위크를 주관하는데 영국에서는 항상 해마다 브리티시 사이언스 위크가 있었거든요. 이때 주제를 스템으로 선정해서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열흘 정도 하고 있고요. 영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하고 서유럽 지역인 국가들이 공동으로 스템 위크를 또 11월에 또 개최한다고 그러네요. 그 2019년 1월이 되면서 랜드 E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론칭합니다. 이거는 에듀테크 상품들 중에 학교에서 쓰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한번 프리 트라이얼 한번 써보고 그러고 나서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에듀텍 상품 임차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해 4월에 에듀테크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에듀테크 활성화 정책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듀테크를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에듀테크는 수업과 교육기관의 일상 업무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를 하죠. 그 평생 학습까지를 에듀테크의 핵심 영역으로 잡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그 산업 활성화 기반 한번 보면 일단 학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즈 액트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은 전통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스폰서를 또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시오를 보면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학교들은 이와 같은 예산을 받으면 교과과정 편성하고 기자재 구매하고 교육용 자료, 서비스 구매하는데 자율적으로 합니다. 구매력이 있고 구매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학교에 맞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나 상품을, 컨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직접 쓰시는 게 같이 전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따로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의 학교가 모두 몇 개 정도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초중고등학교가 한 12,000개라고 하면 영국은 22,0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000개 정도 많죠. 한 2만여 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 다양한 상품들을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베이스쇼에 전부 출품을 하죠. 많이 출품하니까 베이스쇼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학교에 직접 납품할 수도 있고 랜드이드를 통해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랜드이드나 베이스쇼를 영국의 교육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회사가 다 하고 있죠. 회사가 뭐냐면 British Educational Suppliers Association, 우리로 치면 에듀테크 산업협회 같은 데죠. 여기서 모든 관장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카데미즈 액트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년에 10억 파운드는 학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교육청 예산이 있고 이런 스폰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모여서 시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영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대략 한 34억 파운드 된다고 합니다. 34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이 영국은 사교육이 없고 기업 교육이 좀 약하다는 걸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K-12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시장적 성장 배경을 가지고 이제 베이스쇼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쇼가 처음 시작된 거는 1985년이에요. 1985년에 시작했으니까 금년이 한 37년가 되지요. 2013년에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2013년은 지금 열리고 있는 런던 엑셀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두의 정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베이스쇼에 대략 146개국에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람객이 34,000명이 넘는다. 여기 출품된 이제 상품들을 보면 세컨더리 중등학교께 39%, 프라이머리 초등학교가 35%, 그다음에 고등교육이 23%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년에 런던, 쿠알라룸푸르, 아부다비, 상파울루, 멕시코 시티까지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저한테는 새로운 얘기가 이 배사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리즈는 베스트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제 박람회를 하는데 배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네가 와서 우리나라 박람회를 열어줘라. 한번 찾아보시면 배사를 찾아보시면 베트남의 지도에 영국 국기를 그리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쇼를 가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큰 박람회,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박람회라고 해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아요. 2015, 16년에는 주제가 파워링 러닝, 르네상스 러닝, 런이 중심이었습니다. 2017년에 테크놀로지가 학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고 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뉴스쿨, 백투 베이직, 교육혁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 생각인데요. 아마 기술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학교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 재설계가 주제로 나옵니다. 학교를 재설계해서 수업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에듀테크 상품을 들으면 누가 제일 고생을 하나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고생을 합니다. 새로운 데 익숙해져야 되고 새로운 거 배워야 되죠. 그래서 Focus on Teacher Workload, 선교사의 업무 부담에 중점을 두고 에듀테크가 Elevating the Burden,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에 충실하자 하는 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교원 역량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교육혁신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상품 변화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 돼서 큰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운영 시스템 하면 우리 보통 LMS 얘기 많이 하는데 2018년엔 이미 LMS, 저작도구 이런 표현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스쿨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재구성하면서 학교 시스템 자체가 개인정보 시스템의 소통 기능까지 탑재한 기능으로 발전하고 2020년에는 이 MIS다 우린 플러그인 할 수 있어 라는 모듈화가 나오죠. 하드웨어 쪽에서 이 과정에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2018년에는 교실 내에서의 인터랙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실 내에서. 2019년이 되면서 디바이스 관리기, 노트북이나 크롬북을 충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관리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자 이제 이 학교에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듣고 그 컨텐츠를 학교에다 이제 기기는 놔두고 집에 가시면 가정에서 자신의 디바이스로 이 컨텐츠를 같이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람회장에 이 디바이스 관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를 바꾸니까 학교 가구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스팀은 영국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유초등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2020년이 됐을 때는 규모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뭐 레이저 컷, 3D 프린터가 다 붙고 BBC에 마이크로빗을 놓고 글로벌하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글로벌 SCM까지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수업 과정 평가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불편해 보였거든요. 아, 이거 하다가 선생님들 순직하시겠다 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퀴즈 매핑 넣고 과정 설계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 2014년에 노던 아일랜드에서 이제 특수교육에 이제 우리 좀 많이 지원하자 하는 게 나오면서 점점 특수교육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정서학습을 점점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웰빙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던 것이 이제 2021년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도 2020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죠. 거기에 맞춰서 OECD가 98개월부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뉴노멀로 가기 위한 과제를 지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또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해야 된다. 또 학부모가 역할이 굉장히 커졌구나. 학생과 교사의 복지를 좀 더 크게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NPDL, New Pedagogies for Deep Learning에서 이 Deep Learning은 아마 심층 학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래 교육을 다시 리이매진, 다시 한번 구성해야 되겠다 하면서 2020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근간으로 경험했던 것을 근간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는데 NPDL은 영국하고 호주 등 8개국이 모여서 전 세계 1,300개 정도 학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MS가 같이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이제 주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다양한 수업 환경 속에서 학습 효과를 증진해야 될 것이고, 또 디지털 활용 능력도 향상시키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소외계층이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 그다음에 장애 학생들에게까지도 학습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인클루전.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학부모도 힘들었고 학생들도 힘들었고 바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빨리 회복해서 새로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고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Resilient Futures 이 세 가지가 큰 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메인 스테이지부터 맷 아카데미에서 약 한 50개 정도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엠네 그리고 이지은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와 있던 키워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업 환경 쪽에서는 약간 단절 없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러닝, 가정과 학습을 연결하는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그런 러닝, 블렌디드 러닝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수업 효과의 증대를 위해서 러닝 모티베이션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항상 연결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업이라든지 교사와 학생 간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은 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공평한 수업 기회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이나 누구든지 같이 가야 된다는 인클루시브 러닝, 특수교육, 학습 디지털 디바이드의 학습 격차 해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뉴노멀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정서 학습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웰빙이다. 그런 면에서 리질리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 미래 교육을 재구상하자,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베이셔를 보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영국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켰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갖게 해서 지금 한 1억 7천만 파운드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에듀테크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맞는 산업 육성 정책을 좀 수립해야 돼 있구나. 또 하나는 이제 다음번 발표를 이제 유인식 전무님이 해주실 텐데,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하나하나의 기업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 모든 것에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서두로서 베이쇼의 역사, 그다음에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좋은 발표 잘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